먼저 일단 간단하게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그 경랑 속에 빠져들었잖아요. 최근 2, 3일 사이에 김여정 그 제1부부장 담화문 이후로.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지금 대북 비라입니다. 비라가 지금 워낙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어제도 거기 우리 홍강철 씨가 저기 뭐냐 뉴스공장이랑 YTN하고 그 비라 문제로 인터뷰하고 오늘 요거 우리 강연 끝나면 지금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인터뷰하자고 이러세요. 그 비라에 대해서 비라의 실체 그것이 과연 지금 어떤 형식 우리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지금 비라가 뿌려지는 형태며 실체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뿌려지고 있고 실제 그것은 왜 뿌려지고 있는 거며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홍강철 씨가 좀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홍강철입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릴 건 비라는 장사입니다. 돈벌이하는. 이 남한에 지금 그 탈북자가 한 35,000명 와 있거든요. 35,000 거진되는데 그 중에서 비라 뿌리는 사람은 딱 3명입니다. 박상학, 박영학, 그 다음에 이민복. 근데 이민복이하고 그러니까 박상학이하고 박영학이는 형제인데 박상학이는 자유운동연합 대표고 그 다음에 동생인 박영학이는 큰샘이라는 그런 탈북단체 대표입니다. 또 형제 둘이고요. 그 다음에 이민복이 있는데 원래 비라는 이민복이 제일 먼저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2003년부터. 그런데 이민복이가 이 박상학이한테 이건을 떼온 겁니다. 이건을 떼어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후원금이 거의 다 박상학이네 형제한테로 가죠. 그러니까 이민복이 이제 나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민복이로서는 이건을 떼었으니까 박상학이 형제를 지금 끊임없이 이게 비난하고 있고 같은 비라 장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박상학이보다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더 진실하게 나는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더 진실하다는 거는 뭡니까 그게? 더 진실하다는 거는 박상학이는 사기꾼이지만 나도 사기꾼이지만 그래도 나는 박상학이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더 진실하다는 거.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라 한 개값 가격이 그러니까 이 풍선 하나 가격이 작은 건 8만 원이고 큰 건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직접 이 비라 이 활동에 참가했던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 비라 활동하는 애들한테서 이렇게 정말 얘들은 쓰레기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돌아선 거죠. 돌아서서 그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비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보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박상학이는 150만 원에 그 비라 한 개 원가가 15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비라를 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넘어가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는 패밀리 비즈니스거든요. 형제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간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모든 그 잡일을 하는 사람들도 집안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비를 받고도 미국에서부터 또 그 구구 개신교 단체들에서 받거든요. 받고도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 누구도 이기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거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돈벌이 때문에 우리 군사분계선 지역에 사는 주민들, 거기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 군무를 서고 있는 국군 장병들, 이분들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그 비라를 뿌리고 있는 애들이 지금 못 날리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비라를 날려야 한다 이러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 우리도 북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통일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바로 알기라는 운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알 권리도 찾지 못했는데 누기 알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북쪽 주민들이 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남에게 다 압니다. 남한은 경제 강국이고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임수경 전 의원이 그 북에 왔었죠.
와서 그때 그 북녘 학생들, 북녘의 그 인민들은 그때 봤습니다. 아, 남조선 대학생들은 저렇구나. 그리고 TV에서 80년대는 TV에서 이 남한 남녘의 청년 학생들이 그 군사정권 반대해서 싸우는 그런 시위하는 장면들 뉴스 시간마다 계속 그 우리는 보도 시간이라 하거든요. 보도 시간마다 계속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는 그 북쪽 사람들이 이 남쪽의 드라마 영화들 많이 본다는 거는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탈북자들이 와서 90년대 고난해군 이후부터 시작해서 북한 장마당에서 남한 비디오 그다음 영화들 팔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도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삐라의 그 대북 전단에 담아서 보내는 게 뭐냐?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 요만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종이조각지에다가 성경 그런 구절들을 깨알 같은 글씨로 딱 박아놓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누드사진 합성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흔히 보셨겠지만 뭐 김정은 위원장 희야한 그런 그림들, 사진들 넣는 거죠. 근데 우리 흔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건 누구나 같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상대 측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걸 반대해 또 싸우지 않습니까? 예? 북쪽도 같은 겁니다. 북쪽 사람들이 자기 최고 용도자라고 받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희화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만 또 희화한단 모르죠.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삐라 보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누워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부인이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삐라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 아내의 얼굴을 그렇게 합성을 해서 내보내면 내가 안 참죠. 내 집 마당에 떨구면 안 참지 않겠습니까? 피를 물고 해보는 거죠. 북쪽 사람들이 격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라도 격분할 겁니다. 내가 만약 그 당사자였다면, 내가 만약 그 부인이었다면 가만 안 있죠. 그 수치죠, 그게.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격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짓은 하면 안 된다. 가장 비열한 겁니다. 가장 비열한 거.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여기야 보니까 정말 얘들이 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게 눈앞에 선합니다. 이 박상하게 하면 아 얘는 이렇게 살았겠네 이렇게.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에 밝혀져 있다. 표현의 자유 이러거든요. 헌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은 우리 사회에서 나의 그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헌법은. 거기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절대로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삐라를 날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번째로 뭐냐면 이 페트병에다 쌀을 담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거든요. 저 강화도 송모도에서. 근데 이게 페트병에 쌀 요만큼 넣고 그 위에다 이제 성경 이런 거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떼어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북으로 안 갑니다. 그게. 그 성모도 그 해수욕장에 가면 그 페트병들이 밀려와서 해양 쓰레기들이 이제 되고 말았죠.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깨어났는데 집에 문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 케이크 하나 나와 있거든요. 케이크. 이게 뭐지? 그리고 들고 들어와서 먹습니까? 안 먹죠.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집을 욕하는 우리 집하고 적대적인 그 사람이 보낸 겁니다. 그거는 먹을 것 같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기 때문에 그 쌀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쌀을 먹자면 이 안에 있는 성경을 꼭 봐야 된다. 그거죠. 그 성경을 넣는 것 때문에 구국 개신교 단체들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걔들한테. 얘들은 우리 오늘 강연 와서 30만 원 강연비 주거든요. 강연료를. 근데 얘들은 가면 1,000만 원씩 준다. 작아서. 강연 가면. 그러니까 이거 안 하겠습니까? 이거? 이건 장상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모두가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두 사람이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분노해야 된다. 이거 분노하고 누구나 다 성토해야 되고 이건 절대로 쓰잘데기 이익이 되는 요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거든요. 삐라보고 넘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있다면 뭐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나 넘어와서 말하겠죠. 삐라를 보고 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안찬일이 70년대에 온 안찬일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지금 무슨 세계 북한 전략 연구센터 거기 소장인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통일학 뭐 1호 박사 뭐 그러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올 때 주머니에 호주머니 가만 누룽지 졌다 그러더라고요. 누룽지 부스러기가. 어떤 분이 오늘 우리 왈가왈부에 댓글을 다 썼는데 그렇게 넘어오는 애들은 거의 다 개인 문제로 북에서 사고 치고 넘어온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말 믿으면 안 된다. 탈북자분들이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누구도 탈북자들 중에서 누구도 이 공식적인 공개된 자리에서 종편에 나가서 출연하는 탈북자들 그리고 반복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저건 잘못됐다.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리를 냈거든요. 우리도 겁이 나죠. 누구도 말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간첩으로 몰리지 않겠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지 않겠나.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기 시작하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이제는 댓글을 단다는데 우리한테. 우리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배수국 메신저로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탈북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 그런 정보까지 보내줍니다. 용기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앞에서 손들고 끌고 가야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기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응원해줘야 됩니다. 물론 응원이 없어도 열심히 가야죠. 죽든 살든 혼자서라도. 네?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네, 김연이라고 합니다. 네, 강철시장 말했던 것처럼 정말 삐라 사건, 이번에 삐라 사태는 참으로 엄중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2년 전에 4.27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남과 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함께 오가면서 뜨거웠던 그런 하나하나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지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삐라라는 게 오늘 이번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2014년에 10월 10일 날 연천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삐라에다 총을 쏴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까지 북에서 분노하고 삐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쓸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게 답답한데도 지금 마스크를 뻗지 못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가 가장 힘들었던 신천지가 터졌던 3월 달에 3월 20날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서울의 설이 언론 대표님한테 이게 서울의 설이 3월 22일, 23일자 기사가 난 내용인데요. 그 제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탈북자들이 지금 섹터민 라운지라는 뭐 그런데 들어가 봐라. 여기 탈북자들이 모여서 엄청난 댓글을 쓰고 무슨 뭘 저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됐냐면 저 북한에다가 코로나를 퍼뜨려서 평양에서 태극기를 꽂자. 저 북에 코로나를 퍼뜨리면 금방 북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다. 뭐 이런 것들. 어떡하나 이 탈북자들이 자기 부모, 형제, 자식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북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 찾아가서 비싼 가격으로 콧물과 침을 사왔답니다. 사가지고 페트병에다가 1달러짜리를 코로나에다 묻혀가지고 그걸 페트병에 이어서 저 임진강 쪽으로 강으로 띄워보내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오염시켜가지고 풍선에 띄워서 북으로 보냈답니다. 그게 북으로 갈까요? 북인민들이 그걸 잡기 전에 이미 전에 전년지역의 남쪽의 이민들과 우리 청년들 20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그 청년들이 국군들이 그걸 먼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에 신천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코로나 변균까지 비싸게 사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 될까? 이거는 이 탈북자들이 개인 문제인 거가 아니라 이 북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붕괴해 버리려는 미 국무부의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세계를 뒤흔들었죠. 어죽하면 이 주가가 다 출렁거리는 이렇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의 발원지가 뭐냐면 데일리 엔케라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억 원을 미 국무부 미 민주주의 기금 네드라는 곳에서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딱 한 해에 4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5억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든든해서 어떡하나 대한민국 정부도 이걸 간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먹막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은 어떡하나 막아보겠다고 지금 나서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이 삐라를 날리는 탈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북을 어떻게나 붕괴시키고 우리 한반도를 자기 군합발에 짓밟겠다는 미국의 지금 책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정말 정확히 보고 온 국민이 다시는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삐라라든가 이런 허튼 짓을 하지 못하게끔 국민들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정말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남과 북의 정상분들이 했던 4.27 정상회담, 6.15 선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